입찰물 건명세서상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파악한다. 부동산 등기 사항 전 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소유권이 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가처분이 말소기준 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다면 주의한다.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에 참가하고 말소되는데, 만일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매에서는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중요한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철저한 권리 분석, 그죠? 이제 권리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입찰, 물건 명세상에서 이제 말소 기준, 그죠? 말소 기준주가 뭔지, 즉, 말소 기준 등기, 그죠? 그 이후에는 다 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낙찰자, 경락자가 이제 또 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또 앉는다는 건 뭔가 하니? 내가 샀는데 보니까 그게 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보면 이제 소재지 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없애는 거, 그걸 전제로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냥 살아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뭔가 하니 그 사람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내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죠. 이게 보면 집합건물이면 하나만 보면 됩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만. 토지 건물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같은 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상가건물 이런 거면 토지 건물이 같이 등기부상 전부증명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까지를 보고 이제 권리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됐냐, 그죠? 그래서 최초 건주당이나 가압류보다 뒤에 있다. 그럼 뭐 논의할 것도 없죠. 어쩌다 말소가 되는데 그 뒤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어서 말소가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경우. 가압류나 일반적으로 가압류나 건주당보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 보면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 가등기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우리 보면 이 가처분이 이게 보면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이 낙찰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넘어오죠. 그렇죠? 등기하면 여러분 이름으로 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때요? 본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본등기 신청하면 여러분 이름이 삭제되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가등기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나중에 실체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등기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즉 자기 이름으로 하게 되면 보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죠. 근데 보면 이런 경우죠. 가등기권자가 어떻습니까? 근데 보면 건주당이나 전세권자 앞에 있었는데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경매 서류에 보면 이제 배당 요구서를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채권자들은 이제 자기 채권계에서 다 제출하니까 배당 요구를 하니까 그때 배당 요구를 제출했으면은 아무리 그죠? 아무리 보면 건주당이나 가압류보다 앞에 있어도 뭡니까? 말소가 되는 경우죠. 배당으로서 말소가 되는 거죠. 즉, 그 사람이 1순위가 된다는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말소가 되는 거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죠. 그죠? 부담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뭔가니 앞에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특히 보면 가처분권자는 어떻습니까? 가처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거든요. 앞에 있어도 배당 요구를 못 하고요. 단지 뭡니까? 이제 보면 소유권만 이제 넘어간다는 소리죠.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 입찰하지는 않고요. 근데 가등기권자가 보면 가처분권자나 가처분권자가 건주당이나 가압류보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설정된 이때는 뭐니까 다 말소되는 경우죠. 그래서 가등기권자 같은 경우는 보면 건주당이나 가압류보다 뒤에 있으면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순위적으로 보면 배당을 받게 되는 거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말소가 되니까 전혀 그죠? 사는 사람 낙찰자 입장에서는 보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권자 있잖아요. 전세권자가 앞에서 이 사람의 경매를 신청했으면 당연히 말소가 되는데 이 사람이 신청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최선순위 건주당이나 가압류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자 당연히 말소가 되지만 그거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자 건주당이나 가압류보다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뭡니까? 이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경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랬을 때는 배당 요구하지 않은 그 전세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낙찰자가 또 앉는다는 거. 그거 이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는 게 그거죠. 우리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 세입자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 이게 보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석들. 보면 건주당이나 가압류도 먼저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고, 상가 같은 경우도 어때서 확정일자 받고, 거기다 보면 전입신고 미리 세무서에 돼 있다. 그런 경우 같은 거 보면서 보면 이제
상가는 보면 이제 각 지역별로 보증금의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요건을 다 충족했다. 이제 그럴 경우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팔고 사는 걸 이제 보면 우리 뭐 직접 하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보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권리 분석을 해주지만 부동산 법원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사항이죠.